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었죠. 삼성전자가 8만 전자 안착을 하고 있고, 그밖에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제주 반도체, 가온 칩스, 이쪽 섹터로 자금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순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반도체의 이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상당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세계적인 추세가 AI 관련 반도체, 온 디바이스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역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는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즌이 돼야 많은 기존의 시점 자금이 중시로 좀 몰리면서 좀 이렇게 소외됐던 종목도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 종목들이 골고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올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자금의 여력이 없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오늘 하락 종목 수가 9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어마한 종목들, 반도체와 관련 없는 종목들은 그냥 서서히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오늘 매매를 좀 해봤는데, 그냥 아침에 좀 올랐다가 다 빠져버려요. 어제도 2차 전지가 다 올랐다고 시작했다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결국에 음봉 나오면서 끝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외국인도 단기 매매하고, 기관들도 단기 매매하고, 개인들도 단기 매매하고, 시장이 다 단기 매매만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세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종목별로 당분간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섹터보다는 이제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PC 물가가 금요일 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월요일쯤 반영이 될 거예요. 어떤 변화를 줄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 월요일 날 뚜껑을 열어봐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 1일이라는 이제 월이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말씀드리지만 월이 바뀌면 뭔가 시장에도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지 아니면 좀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을 줄지, 최근에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종목 장세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VT라는 회사에서 만든 초대박 상품이죠. 리들샷이 올리브영 아시죠? 올리브영. 그 여성분들이 절대 지나갈 수 없는 화장품 가게 올리브영. 올리브영에서 스킨케어 부분에 랭킹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리들샷. 요게 이제 올리브영에도 팔지만 다이소에서도 팔고 아마존에서도 팔고, 상당히 세계적인 열풍을 좀 불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성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백도 되고 주름 개선이 되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름 개선 화장품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저렴한 가격에 그런 기능이 나온다, 가성비가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뭐 동남아, 미국까지 아주 난리가 나는 상품이 바로 리들샷입니다. 최근에 그 화장품이 옛날에는 좀 아모레라든가 LG 생활건강의 고가 이런 작품이 많이 팔렸다고 하면, 지금은 올리브영,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올리브영에 엄청나게 간대요. 얼마 전에 그 메이저리거 선수들 와이프들이 단체로 한국 관광객을 해서 관광을 했는데, 올리브영을 가서 쇼핑을 하는 그런 사진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저렴한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을 산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 얘가 주름 개선 미백,
스킨케어에서 랭킹 1 위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VT라는 종목인데 요게 실적이 워낙 좋아요. 이게 보시면 2024년 영업이익 실적이 800억 나옵니다. 800억. 작년 동기 대비 78%가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볼게요. 작년에 450억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2023년. 재작년에는 230억.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리들샷, 올리브영, 다이소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다이소 그리고 면세 채널까지 이렇게 상당히 저렴한 기능성 화장품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나 동남아 수요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 뭐 K뷰티가 많이 또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제 그 후라든가 좀 비싼 화장품이 많이 팔렸다고 하면 지금은 가성비가 좋은 화장품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화장품 부분이에요. 요거는 전체 그 실적인 거고 화장품 부분만 봐도 영업이익이 약 90% 이상 달성할 걸로 600억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으면서 리들샷은 국내, 미국, 동남아 엄청나게 확산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27,000원, 한 가격보다 한 10,000원 정도 더 비싸게 상향한 거고 현재 주가는 퍼가 12배밖에 안 된다. 동종 이 업종이나 이런 퍼로 봤을 때 상당히 싸다라고 이제 증권사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발췌한 건데 그 정도로 이 회사의 올해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VT 차트 잠깐 볼 건데요. 요때 이제 그 회계와 관련된 그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감사 보고서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불식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올랐다가 이렇게 밀렸는데 오늘 하락은 뭐냐? 오늘 분차트입니다. VT가 아침만 해도 시세가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다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이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오전에 좋게 나왔다가 한 12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6만 주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의한 매도가 나오니까 이 주식이 빠진 거예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수급적으로 빠진 거지 이 회사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년에 영업이익 450억, 올해 800억의 영업이익, 폭풍적인 이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VT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 정도 가격대가 아닌 여기 고점 21,850원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쉬었기 때문에 박스권을 좀 이탈해서 오늘 좀 좋게 나와서 박스권 이탈이 나올 줄 알고 봤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하락한 거지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성장성에 뭐 훼손이 됐다. 이러면은 조금 위험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올리브영, 다이소, 면세의 동남아에 상당히 많은 아마존까지 진출해서 올해 엄청나게 더 확산되면 확산됐지 절대 쪼그라들지 않는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지금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못 그리겠네.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쇼팅 자리가 한번 나온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랜 박스권을 버티고 나서 지금 그 2배가 올라가는 슈팅이 나왔죠.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에너지를 모으는 단계에서 언제든지 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실적 좋은 주식이 장땡이에요. 어쩔 없이 실적이 좋은데 분기 실적 2분기, 3분기 계속 좋게 나오는데 주식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보시다시피 올해 영업이익이 800억이니까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전망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실망하시거나 노여워하시거나 하실 필요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KH바텍. KH바텍은 제가 여기 121선 넘어갈 때부터 제가 한번 매매해서
나왔던 주식이죠. 다시 오늘 또 들어갔는데 KH바텍은 최근 휴대폰이 그 메탈 케이스, 그 티타늄 케이스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이번에 S24하고 울트라까지 메탈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KH바텍이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과거에 KH바텍이 이제 뭘로 유명했냐면 힌지 아세요? 힌지? 이렇게 경첩이죠. 힌지. 그 갤럭시 폴드에 보면은 여기 그 중간에 접었다 폈다 하는 그래서 여기 부품을 힌지라고 합니다. 요걸로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회사예요. 물론 이거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기 휴대폰 메탈 케이스를 이제 납품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휴대폰이 최근에 S 시리즈가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그래서 수혜가 예상되고 최근에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과 사모펀드도 금융투자나 보험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시세는 내고 있지 않아요. 바닥권에서 약간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실적이 좋아지겠죠. 이게 상당히 그 오랜 시간 기었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기관 애들이 알아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어차피 회사가 새로운 매출이 증대되면서 요거에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면 또 거기서 슈팅이 나오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과거에 신지만 만들던 그런 회사였는데 메탈 케이스로 매출을 내고 있다. 요 점을 이제 높이 사서 기관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삼양식품은 저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여기도 역시 1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좀 흔들렸다가 오늘 좀 올라왔는데 삼양식품도 라면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면서 불닭볶음면 요걸로 이제 틱톡에서 챌린지 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호응을 받고 있고 성장하는 매년 20% 이상의 그 식품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기업입니다.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최근에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가 상당히 많이 꾸준하게 사고 있고요. 최근에 팔던 연기금도 다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고 금융투자 이런 식으로 점점 기관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요게 이제 국내에 있는 라면 회사라고 하면 저렇게 못 올라갈 건데 수출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 작년에만 뭐 8천억 정도 수출이 나왔다고 하니까 요게 그 성장주로 바뀌어 버렸죠. 해외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마진율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기업은 성장하면 주식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N자형으로 모습이 꾸준하게 이게 급등이 나오면은 매도해야 돼요. 이유 없이 올라가면. 하지만 이렇게 N자형으로 꾸준히 올라가면 나쁘지 않은 모습이 편안하게 나오지 않을까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은 편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아니, 회사가 좋은데 흔들려서 수급으로 인한 흔들림이 나왔다. 그러면 뭐 사야죠, 이거는. 그러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주식에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뭐냐?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주가는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선 반영이 돼서요. 선 반영. 좋아질 걸 알고 미리 샀다가 실적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선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지금 선 반영되지 않고 이제 실적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크게 선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VT도 그렇고 선 반영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사서 슈팅이 나고 실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주식이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분할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간단하게 주식 투자하실 때 변하지 않는 원칙이니까 앞으로 실적 성장성이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건 레포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레포트를 꾸준하게 보시는 그런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업종의 뭐 애널리스트들이 그것만 파거든요.
그죠? 이제 물론 인제 그거를 인제 나쁜 시각으로 보면 뭐 "사모펀드 공매도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있겠죠.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선별해서 꾸준하게 봐 오면 얘가 진실하게 썼는지 아니면 남의 레포트 뺏겨 가지고 썼는지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널들도 공부하는 애널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그냥 남의 거 뺏겨 가지고 숫자만 바꿔 갖고 올리는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스트 애널 받는 애들이 쪼끔 이제 선두에서 먼저 회사 찾아가서 뭐 레포트도 쓰고 이런 애들이 보통 인제 베스트 애널을 받아요. 짜집기 한 애들은 못 받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어차피 그 매니저들이 뽑는 거거든요, 베스트 애널을. 자기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애를 뽑는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좀 평상시에 쪼끔씩 관심만 가지시면 누구나 그런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하루에도 뭐 수십 개의 레포트가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그냥 뭐 한두 개 딱 봐서 '요거 괜찮겠는데? 주가가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요런 것들을 인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쪼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어떻게 찾는 거하고 말씀드린 시간 갖도록 할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오늘 약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121선이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그렇게 좋지 않았죠. 이게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이 아직도 좀 어렵다.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누가 뭐래도 누가 갑자기 뭐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대외적으로. 다만 인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인제 반등을 인제 주는 거지 이게 다시 옛날처럼 막 돈이 몰려서 상승을 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처럼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AI 반도체가 요게 올해 한번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라니까요, 요게 최소 30년, 35년 이렇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그냥 기존의 D램 이런 게 아니라 AI가 성장하면서 계속 고성장할 수 있는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중에서 AI 섹터가. 그죠? 요 섹터가 이렇게 만만치 않게 고성장할 수 있는 섹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섹터에 대한 관심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작년만 해도 2차 전지 섹터로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자금들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 금리 인하하면은 또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도 자금이 쏠릴 거고 그러니까 요게 아무래도 과거처럼 좀 자금이 몰리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누가 엄청나게 사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작년 상황과 올해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다. 근데 큰 복병이 바로 이 AI 반도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섹터가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없어서 못 팔잖아요,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도 AI 버전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은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작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부터 퓨처엠, 뭐 포스코 홀딩스 많은 주식들이 좀 물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게 과거처럼 급등하려면 뭐 2027년이면 빅뱅이다. 올라간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현실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렵지만 좋아진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2차 전지 섹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늦어도 이제 하반기쯤은 돼야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양이 어제 감사 보고서가 나왔죠. 안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아무튼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계속 기업은 이제 계속 경영 기업 이거에서는 약간 불확실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금양이 이제 일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골에다가 콩고에다가 배터리에다가 하는데 그 자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대주주인 회장님 지분을 담보로 해서 그걸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담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회계하는 회계법인에서 이거 만약에 수익을 못 내면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돈만 들어가고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인 뭐 발포제 사업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이 벌려놔서 조금 우려스럽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게. 또 이런 말씀드리면 뭔 소리냐, 이제 사르꾸어 팔리기 시작하면 뭐 금양 엄청나다라고 하시는 분도 물론 그거 가능하죠. 근데 그러려면 오랜 기간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한 겁니다. 주식은 현실이에요.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장밋빛 전망으로 지금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금은 실적이나 뭐 데이터로 뭘 보여줘야 돼요. 아니 뭐 제약바이오도 아니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꿈을 먹고 사니까 10년씩 투자해가지고 뭐 적자나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꿈으로만 먹고 살기는 힘들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도 밸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금리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로 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그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정도, 주도에서는 좀 힘들고 따라가는 정도,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런데 보면 주식은 상승하는 주식을 사야지 반등하는 주식 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승의 한계가 있고 그 상승의 고점이 얼마인지 저도 잘 몰라요. 지나 보면 아이 그때 팔 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실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좀 매일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좀 견디시기가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댓글을 잠깐 보면은 금양 감사 보고서에 올려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올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중반 가입을 못하셨어요? 다음 달, 이달 말이나 다음 달 말에 하셔야죠. 왕관의 무게를 견딘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HLB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정리를 해놨고 3분의 1 정도만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5월 달까지 이제 견뎌야 되죠. 그죠? 견뎌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크게 급락이 나오면 또 반발 매수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부터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소통방에다가 정토방에다 올리셨는데 공감수가 폭증한다. 맞아요.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주식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 케어해 줄 때가 많다. 그럼요. 주식은 이제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 심리적인 싸움이에요. 그죠? 갑자기 막 이렇게 급락 나오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또 올라가고. 그죠? 이런 거 많잖아요. 팔면 올라가고 사면 빠지고. 이런 것들 보면 이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대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V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하지만 실적이 좋은데 주식이 떨어질 일은 없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HLB 매도 사인을 주셔서 75% 수익 내고 70% 정도 매도하고 30% 남겨놨다. 마음을 편안하게 보고 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함께하는구나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소통방에 오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말씀드렸죠? 주식하신 지가 5년 됐는데 한 번도 가입 안 했는데 작년부터 제일 잘하시고 객관적인 것 같아서 가입했다. 그렇죠. 주식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너무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왜냐하면 주식을 그 보는 시각이 주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객관적이 되려고 나 혼자만 좋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좋지 않을까?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질 리가 있느냐? 이게 객관적이잖아요, 상당히. 그죠? 그런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흔들려도 이거 뭐 수급으로 인한 거네,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면 그렇게 이제 시장의 흔들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안정적인 복리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리로 그래서 한 몇 달 수익을 내보시면 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실 건데, 결국에는 이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거죠. 저거 놔두면은 3배, 4배 간다는데, 그죠? 그냥 갖고만 있으면은 3배, 4배 가는데 뭐 걱정이냐, 이렇게 나름대로 그게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본인이 이제 분석한 게 아니잖아요. 남의 말 듣고 앞으로 2027년, 28년
30년 되면 뭐 얼마가 간다더라. 본인이 분석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복리로만 해도 그냥 월 한 10%, 말 그대로 한 5% 정도만 수익을 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3배, 4배 나온다니까요? 예? 뭐 3년도 안 걸려요, 이거는.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리스크 안고 그거를 내가 3년, 뭐 5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3년, 5년 들고 있으려면 진짜 산업이 계속 좋아지는 이런 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2차 전지보다는 차라리 AI 반도체가 더 나아요. 이거는 제 생각엔 2030년, 35년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쉽게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을 해야 돼요, 사실. 미국 주식 찾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그 1위, 미국에서 1위다. 전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우리나라에서 1위다. 세계 1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세계 1위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1등하면 세계 2위고 미국에서 2등만 해도 세계 2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날 거며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거며 얘네들은 배당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가 나오면서 배당 투자 수익률만 해도 한 10% 이상 나온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보다 잘만 알면 매매하기가 좋아요. 근데 잘 지금 몰라가지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들이 저래요. 테슬라 같은 거 사놨으면 300배 먹잖아요. 말이 300배지. 그게 어떻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존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그냥 사서 가만히 내외두면 100배 올라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냥 사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올라가는 거 누가 못합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거지. 우리나라 와가지고 포스코 매매해가지고 손절매치고 나가잖아요. 워렌 버핏이. 그러니까 뭐 피터 린치고 워렌 버핏이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손 수익을 못 낸다니까요. 그런데 자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야 이거 대가들의 뭐 투자법 해갖고 했던 게 가치 투자거든요. 같이 투자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2000원부터 시작해서 다 망했잖아요, 지금. 뭐 신영증권, 허남건 뭐 다 나갔잖아요, 지금. 국민연금에서 돈 다 빼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 변수에 너무 심하게 흔들려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언제 세계 1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삼성도, 엔비디아 같은 회사, 정말 조그만 회사거든요. 삼성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회사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뭐 세계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 외부 변수가 커지고 있는데 무조건 3년만 기다리면 돈 번다.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방에 오셔서 뭔가 소통하고 싶다. 주식 투자도 좀 배우고 싶고 또 실제로 이렇게 금리 인하 시즌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좀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들 제가 많이 종목을 제가 하루에 한 100개 정도 보고 있어요. 100개 정도. 100개 정도 보고 그거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막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근거가 뭔가 흔들린다. 그러면 정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지지 않았다. 그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고, 그래서 계좌가 늘려나가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하셔야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계좌가 어느 순간에 보면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고,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통방 참여 방법은 여기 연락처 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사칭으로 피해보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칭으로 피해볼 수 없도록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 1년 단위로 절대 받고 있지 않아요. 월 9만원, 3개월까지만 해서 21만원인데 한 달에 한 7만원꼴 됩니다. 할인도 해드리고 있고요. 금액을 오픈하는 이유는 자꾸 사칭 세력들이 뭐 무료방이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현혹해 갖고 막 저에게 가입비를 받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아니면 절대 주필승이 아니다. 주필승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멤버십 해지하면 3개월 동안 가입이 안 되겠죠. 사칭 사기 세력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방에 오시면 어떻게든 수익을 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이상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시장은 아직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어차피 그 외국인과 기관은 자기들끼리 안 싸워요. 예. 결국엔 개인 투자가들의 지갑을 터는 게 얘들의 목적입니다. 출발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뭐 이렇게 흔들었다 저렇게 흔들었다. 개인이 막 들어오면 자기들 때려가지고 떨어지면 다시 사가지고 또 올리고, 예, 요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 얘네들 또 장난치는구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실적이 좋은데, 예,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 주식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은 원칙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예, 진리의 법칙이니까 이런 주식을 예, 막 흔들어대면서 떨어뜨릴 때, 야, 이거 왜 떨어지지? 팔고 나면 나중에 또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필승이었습니다.